안녕하세요. 아임닥터 임상락입니다.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 중에서 좀 많이 손꼽히는 음식이죠. 메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한 이유가 어제 기사를 봤더니까 김남주 배우님께서 식단 하나 추천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살 안 쪄서 부담 없이도 많이 먹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여배우들의 식단 뭐 이런 것들, 들기름 막국수더라고요. 요거. 근데 이제 영상을 제가 가서 봤는데 그 식당에다 홍보 콘텐츠였던 것 같아서 이게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건 약간 이제 거북하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. 이 들기름 막국수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그 막국수를 만드는 원료, 메밀에 대해서거든요. 메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. 메밀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메밀의 성질이 굉장히 차다, 아니면 메밀에 왜 독이 있어가지고 독성이 있다,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오해가 조금 포함되어 있거든요. 좀 오개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, 실제로 메밀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. 메밀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선택하기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죠. 훌륭한 식재료예요. 일단 열량도 굉장히 낮고요. 칼로리가 낮고, 그 다음에 당화 지수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,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성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혈압을 낮추는 성분들도 있어서 건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선택을 받고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죠. 그런데 이런 식재료들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둥, 아니면 성질이 너무 차가워서 오래 먹으면 안 된다는 둥, 아니면 독성이 있어서 이게 뭐 먹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, 이런 얘기들까지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,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려면 약간의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영상에서 보니까 같이 드신 것들이 많더라고. 이런 수육 같은 거나 뭐 고기 완자 이런 것도 같이 드시고, 그 다음에 동치미, 이런 무 같은 것 많이 드시죠. 이 무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메밀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화하려면 물을 같이 먹어야 된다 라던가, 아니면 메밀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물을 먹어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 라던가,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한번 이런 연구를 볼게요. 메밀의 다당류 추출을 해가지고 그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한 그런 논문인데, 결과를 보면 메밀 속에서 단백질 소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테이즈 이니비터, 그러니까 프로틴을 분해하는 걸 저해하는, 그 단백질 소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메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. 방금 이제 식단에 구성되어 있던 뭐 수육이라던가 아니면 고기 완자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긴 해요. 왜냐하면 메밀만 먹었을 때 그 배가 금방 꺼지잖아요. 영양적으로 봤을 때도 단백질이나 지방을 같이 좀 섭취해 주는 게 탄수화물로 구성된 메밀만 먹는 것보다는 뭐 훌륭한 식단 구성일 수가 있는데, 문제는 메밀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소화를 저해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조금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 단백질 소화가 잘 될 수 있게. 그렇게 보완해 주는 게 무예요. 무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풍부한 소화 효소들이 포함되어 있죠. 그런 것들을 같이 먹어 주심으로써 단백질이 좀 분해가 덜 될 수 있는 것을 보충해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. 메밀이랑 무를 같이 먹는 건. 무로 된 뭐 김치라던가 아니면 무절임 항상 나오죠. 옛날부터도 아마 그런 내용을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걸 굉장히 지혜롭게 극복해낸 게 무를 같이 곁들여 먹는 것 같은데, 하여간 소화가 안 된다, 뭐 성질이 차다,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단백질 분해가 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, 그거를 무로 인해서 좀 많이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많이 알고 있었던 상식이기도 하고, 분석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도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, 메밀 중에서 총비소화성 잔사, 이게 뭐냐면 메밀을 가지고 이제 가루낸 다음에 그거를 아밀레이즈, 그러니까 뭐 입의 아밀레이즈라고 당분을 분해하는,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죠. 그 다음에 펩신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, 아니면 위장의 강산에 의해서 음식들이 분해가 되죠. 그렇게 소화를 거치고 남은 덩어리들, 그걸 이제 비소화성 잔사라고 하는데,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않은 메밀이나 볶음 메밀, 찐 메밀에서 각각 10에서 15% 정도까지,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. 이런 정도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비교된 게 도정된 쌀의 경우에는 1.6%, 흰빵은 4% 정도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메밀에 남아있는 비소화성 잔사들이 조금은 있는 편인 거죠. 그런데 이게 주의해서 보실 게, 그 중에서 저분자 불용성 다당, 이런 것들은 총 비소화성 잔사 중에서 저분자에 속하는 녹지 않는 다당류, 그런 것들은 날메밀과 볶음메밀, 찐메밀에서 각각 퍼센티지가 좀 많이 달라요. 원래 4%대,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, 가공을 거치지 않는 4%대인데, 찌거나 볶으면은 거의 1% 전후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성분들은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메밀 반죽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메밀 반죽할 때 익반죽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하거든요. 그게 메밀만 가지고 이제 반죽하면 성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바로 틀에다 누르고 그 밑에 떨어지는 메밀 면들 바로바로 삶아내거든요. 안 그러면 굳어서 말라버리면 바로바로 가루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죠. 누르면서 바로바로 면을 삶아낼 때 뜨거운 물을 부어서 가공을 하거든요. 반죽을 하거든요. 그런 과정에서 아마 당류들, 소화가 잘 안 되던 다당류들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.
그래서 그런 가공 과정을 거친 면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, 메밀 자체는 사실 소화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. 메밀 자체만 먹으면 배가 금방금방 꺼진다 그랬잖아요. 소화 되게 잘 돼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글루텐이에요. 글루텐. 메밀에는 글루텐이 거의 없어요. 글루텐 프리거든요. 거의. 글루텐이 사실 그거잖아요. 반죽을 할 때 왜 찬물을 부어서 반죽하더라도 끈적끈적하게 이제 반죽이 잘 되기도 하고 쫄깃한 식감을 주기도 하고, 그게 글루텐인데, 글루텐은 사실 소화가 잘 안 되죠. 근데 메밀만 가지고는 면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 때 메밀에다가 밀가루를 섞어요. 밀가루를 많이 섞던가 아니면 글루텐 자체를 섞어버리죠. 그래서 가공이 좀 쉬워지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메밀보다도 오히려 밀가루가 더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. 실제로 마트에 가서 메밀 면들 뒤에 보면은 메밀 함량이랑 밀가루 함량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. 그 중에서 마트에는 거의 30에서 50% 정도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. 어떤 경우에는 밀가루 95%고 메밀가루 5%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메밀 함량을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메밀 함량이 적혀있지 않다, 그런 건 30% 미만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일단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고, 최소한 30%에서 50%그 정도만 돼도 그래도 메밀이 조금 있는 거고, 최근에는 아예 메밀 100% 면들도 나오고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좋겠죠. 그런 것들이랑 무나 이렇게 소화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, 그리고 단백질 구성 반찬들 몇 개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훌륭한 구성이 되는 거죠. 그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겠고, 글루텐이 조금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소화가 조금 안 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건 감안하고 이제 드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글루텐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 아예 피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메밀의 찬성질이라든가 메밀의 독성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들이, 메밀의 소화와 관련된 얘기라는 걸 일단 말씀드렸고, 메밀 자체는 사실 소화가 잘 될 수가 있는데, 그거보다도 메밀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드셔야 되는 뭐 무라든가 이런 소화 효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드신다던가, 메밀 면을 선택할 때도 가공 과정에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, 그것보다도 글루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글루텐의 함량이 적은 거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